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면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한 한중일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경북대학교 FTA 통상학과 김민희라고 합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신보호주의 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 위기, 중국은 미국의 집중 견제, 그리고 일본은 FTA를 통한 강력한 시장 개방 압박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은 이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왜 체결이 어려울까요? 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프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프타는 약소국인 멕시코가 타격을 입은 전형적인 적자 생존의 경쟁이었습니다. 나프타와 한중일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상호 유사한 FTA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중일 관계는 정치적 갈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양면 게임 이론을 연구 분석틀로 선택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와 문서 연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한 선행 연구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FTA에 대해서는 양국 패자 집단의 강력한 반발, 리더십 부재를 중단 원인으로 거론하였고, 한중 FTA의 경우 중간 수준의 FTA를 선택하고 중국 측의 강력한 리더십을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삼국 산업 및 기술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기타결 4가지 협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한일 FTA 중단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협상의 구조, 4가지 협상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한일 FTA를 분석할 것이며, 한중일 FTA를 체결할 경우 한일 간 교차 원인이었던 농수산업 및 제조업에서 한국이 오히려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어서 증명할 것입니다. 양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88년 로버트 푸트남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으로 국제협상은 국가 간 협상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 자간 협상이 필요하며, 이에 협상은 국가 간 협상인 레벨 1 게임과 국가와 내부자 간의 협상인 레벨 2 게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민셋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어진 국제협상 상황을 전제로 국내에서 얼마나 비준을 얻을 수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양면 게임 이론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참여자들의 선호 세력 분포입니다. 참여자들이란 보통 국회, 정당 등 각종 이익 집단을 의미하며, 이들의 반응이 대칭적일수록 국내 비준이 쉬워져 민셋이 확대됩니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정치제도는 양자간 세력이 비대칭적일 때 게임 구도를 약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이슈화, 그리고 정치가가 승패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협상에 개입 또는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적 동기, 그리고 협소한 민셋을 타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변수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어서 3번째 독립변수인 협상자 전략입니다. 협상자 전략은 강경한 입장 표명을 통해 자국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국 민셋 축소 전략, 이는 미일 자동차 협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어려울 때 자국과 상대국의 이익을 연결시켜 협상 타결을 유도하는 상대국 민셋 확대 전략, 그리고 협상 타결 자체를 중시하여 타결 후 산업 간 이익 재분배를 추구하는 자국 민셋 확대 전략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협상은 한미 쇄국 협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설명한 제 변수를 카테고리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 분석틀인 3명의 총잡이 게임입니다. 힘이 약한 한국이 일본과의 승부에서 이기려면 게임 구도를 어떻게 바꿔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지금 황야에 2명의 총잡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명중률 30%, 일본은 명중률 70%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운다고 봤을 때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중률 100%인 중국이 개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의 총잡이 게임이 시사하는 바는 갈등을 역용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강자와 싸워 이기려면 더 강한 자를 승부에 개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의 원칙에 따라 각 의사결정 주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힘이 비등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이 경쟁 시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에 중국이 개입되면 일본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돼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양면 게임으로 분석한 국제 협상 사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모두 민책 확대를 나타냈으며 가장 역동적인 민책 변화를 보였습니다. 미일 자동차 협상은 미국 측의 민책만 확대되었으며 강자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끈 사례로 갈등 중재를 위해 WTO라는 외부 세력을 협상에 개입시켰으며 이 협상을 통해서 3명의 총잡이 게임 이론에 착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 멕시코 한 칠레 FTA의 경우 상반된 이익 집단 간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리더십을 통해 협상 타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한일 FTA 교착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적용된 변수는 동일하며 패자 집단의 선거권을 의식하는 정치적 동기와 비대칭적인 내부 집단의 반응이 한일 양국 민셋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부재가 협상 타결까지 이르게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교착 원인은 바로 서로 자국에게 유리한 폭만의 개방을 주장하려는 이기심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실패했고 그러나 트럼프 때문이라도 지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일 FTA 대신 한중일 FTA가 된다면, 중국이 개입된다면 한중일 간 민셋이 크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중일 FTA 체결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결 필요성으로는 3국이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동일한 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하는 자원이 상호 보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 효과 및 제약 요소로서는 한국은 물류 중심지로 발전 기대되나 대규모 규모 조정이 예상이 되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 가능하며 대응한 반면 무역 소지 악화가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무역 흑자가 증대가 예상이 되나 동북아의 선두주자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한중일 국가별 이렇듯 위협과 기대 효과 속에서 한중일 경제 통합의 공동 체결 동기는 바로 이제 외부 세력의 위협이라는 부분이고, 이어서 봤을 때 삼국의 FTA 추진 전략을 살펴봤을 때 한국에 비해서 중일은 정치적인 성향의 FTA를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무역 구조를 통해서 왜 한국이 협상에서 이익을 얻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농수산업의 절대 강자인 반면 기술 집약 제조업에는 약합니다. 일본은 이와 정반대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이 상호 견제하며 동북아 패권 다툼을 하는 동안 서로 자국 취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기심이 발동할 것이고, 이에 포괄적이나 낮은 수준의 농산물 제조 상품 시장 개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일 싸움을 방관할 경우 한국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편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한일에서 한중일로 전환 시 구체적으로 민셋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한중일 FTA 혜택과 타결을 위한 선행 조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혜택으로는 제조업 시장 개방 폭을 줄여 산업 타격을 감소시키고 산업 고도화를 달성한 유예 기간을 확보하며 선진 기술 유입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하지만 이제 이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기 완결적 산업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술 이전 및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내부 집단의 반응을 대칭적으로 만들고 이익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협상자 전략 3의 당위성을 실어주어 민셋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한중일 FTA 난항 원인은 취약산업 분야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낮은 수준의 FTA를 시도하고 점진적으로 개방폭을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최고의 변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경제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이에 한국은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연구의 한계입니다. 제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객관성이 부족했으며 정치학적 관점에 치중하여 경제학적 척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중일 협상에 대한 관심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